동물 농장을 보시고 사람들이 참 많이도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야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버려지거나 그런 강아지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개 한 마리 입양받기 위해 먼 길 달려오셨네요. 저도 보령에서 여기까지 왔어. 버거 한 마리 가지려고. 근데 텔레비를 본 게 아침절이 좀 안 좋은 것이 있대. 그래서 그럼 놔둘라고 계속 죽이지 말고 놔둘라고 계속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하고. 강아지 입양하시러 오셨어요? 예. 한편에선 미리 입양을 신청했던 분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새 가족을 맞이합니다. 잡종이란 이유로 태어난 지 2개월도 안 돼 버려졌던 요 귀여운 녀석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참 잘 됐네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밖에 가면 예쁜 강아지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키웠었거든요. 예. 텔레비전에서 여기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강아지 30일 지나면 뭐 안락사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키우는 김에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요. 근데 여기 있는 강아지들 보면 순종도 아니고 잡종인 강아지들.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프면 데리고 와 치료해주면 되죠. 가족이 되는데 순종 잡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하루 입양을 희망한 분들만 해도 150여 분이나 된대요. 그런데 그냥 텔레비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에 오셔갖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불쌍한 마음에 오셔갖고 데리고는 가시는데요.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셔갖고 파양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다시 버려져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2번 상처받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괜히 또 불쌍한 마음에 안타깝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입양을 희망한 김용성 할아버지 부부. 하나만 가지고 심심한 게로 강아지 하나 조금 하나 있으면 좋고서 우리 시원해지고 놀게. 그게 하얀 게 있으면 더 좋고 더 됐죠. 하얀 게? 예, 하얀 게. 왜 하얀 게? 아니 집터 신데는 하얀 게가 더 좋대요. 그렇게 할머니가 소망하던 하얀 강아지 정읍으로 갔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이리 와! 일로 와. 손녀. 첫 만남의 순간 10년 전 첫사랑을 만난다 해도 이렇게 반가울까요? 백구야 이리 와! 아 이번엔 또 어딜 그렇게 뛰어가나? 아이고 저놈 봐라 집처럼 저렇게 들어가네. 제 집까지 단번에 찾는 신통방통한 녀석. 요 부침성 좋은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 손이 그리웠을까요? 뽀뽀자고? 정말 귀여움 많이 받겠는데요. 이뻐요? 예, 이쁘고. 아주 할머니를 살살 녹이네요. 이젠 백구집 보러 갈까? 근데 이거 집이 작아.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 째까는 자고 커서 큰 놈으로 아유 할머니 백구 이래봬도 한 덩치 하네요.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어허 이번엔 할아버지가 나서십니다. 그런데 이건 이걸로 백구 짓으려고요? 인지마 한번 지어놓고 보면. 아 일단 한번 보시라는데 100% 토종 항아리에 속 한번 깨끗하고 할아버지 믿을 만한 거죠? 춥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지. 추울 텐데. 습기도 안 차고. 부창부수라고 그새 또 할머니 항아리에 맞는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역시 그렇죠. 우리 땅에서 난 볏짚만큼 좋은 게 또 어디 있으려고요? 왠지 새집 짓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신 게 더 잘 작았네. 백구. 좋으세요? 예. 백구가 이쁘단 게 포덕포덕하니. 구수한 시골 인테리어에 조상들 지혜가 담긴 따뜻한 볏짚을 이불 삼아 백구 올 겨울은 거뜬하겠네. 여기 볏짚이 따뜻고 좋은 것이요.
백구 안락했는데요. 할머니, 뭐 또 준비한 거 없으세요? 여기 멸치 머리 몸뚱이는 사람이 먹고 멸치 대가리는 배꼽 오면 주려고 이게 다 애끼놨지 받아놨지. 사랑이 정말 아유, 각별하시네요. 우리 할머니 백구가 버려졌던 게라 해서 행여 잘못 먹고 지낸 건 아닌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가 봅니다. 백구가 먹는 게 지금 밥이죠? 그리고 백구 먹는 모습만 보고도 저 배부른 표정 그렇게 흐뭇하세요? 하지만 좀처럼 백구가 새집하고 친해지려고 하질 않으니 할아버지 꾀를 한번 내보십니다. 개가 나와요. 그런데 백구가 한 수 위인 것 같네요. 밥만 먹고 나오게 되겠네. 밥만 먹고 밥만 먹고 나오게 돼 있어. 작아요, 어르신. 백구가 온 지 겨우 반나절 지났는데 그새 정이 많이 들어버린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는 이뻐라 하고 백구도 좋아라 하고 조금 좁으면서 온 좋아라 식구가 하는. 백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뜻하지 않게 외톨이가 된 귀한 손녀 수연이 2살 평생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 같이 놀아야지 수연이도. 좋아하지? 백구야 이리 와. 이리 와 백구야. 이리 와. 그동안 자나깨나 손녀 사랑이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이젠 백구 사랑도 끔찍하니 아 수연이 이러다 백구 미워하겠네. 그러나 백구가 누굽니까? 천사 같은 미소 흘리며 수연이한테 먼저 찐하게 다가가는 그 녀석. 어이구 그새 수연이하고도 통하였느냐. 수연이 기분이 어때요? 그 시기 뭘 물어봅니까? 백구가 온 뒤 제일 바빠진 할머니. 오늘 뭐 하시게요? 우리 백구 목욕시켜야지. 따뜻한 물로 목욕시켜야지. 또 너무 뜨겁게 말어. 걔 모욕 쓴다고 너무 뜨겁게 갖고 또 개 잡지 말고. 백구야 목욕하기 이리 와. 그동안 개를 목욕시킨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두 분이십니다. 백구야. 안 따서 따뜻한 게 이리 앉아. 손이다. 아이고 우리 PD가 안 사갔다면 개 전용 샴푸가 있다는 것도 모르셨겠죠? 목욕을 해야 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스레 씻겨내는 할머니. 몸 구석구석에 묵은 때만 벗기는 게 아니라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져 상처 입은 마음까지 말끔히 씻어냅니다. 참말로 이렇게 가만 있을까? 아이고 참말로 굉장히 얌전하네요. 깨끗이 생겼지? 야, 야 눈이 부시네 백구. 멋지네. 백구야 추운 게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야 쓰겠네. 추워서. 백구야 닫고 불 쓰고. 아유 우리 할머니 오늘 생전 안 하던 일 많이 하시네. 아이고 어디 시골에서 개가 감히 사람 사는 방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암만 없고 말고요. 하지만 가족이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냥 서로 아끼고 챙겨주다 보면 요렇게 저렇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백구야. 저기 갔다 오면은 너랑 백구야 너라. 백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받아주고 괜찮겠다. 배우고 같이 놀면서. 백구야. 일어나게 저가 놀아 이? 백구야. 저가 놀아. 난 일하려니까. 하나, 둘, 셋, 넷.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절뚝길로 뛰어가요. 새끼 염소도 한 마리 송아지만 쫓아가요. 얘야 얘야 누렁아 기차 오면 다친다. 얘야 얘야 할배야 누렁이한테 깔릴라. 꼭 따줄게 이리 와. 하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매일 두 분이 지났던 이 길을 이젠 백구와 함께 합니다. 저기 갔다 오면 자꾸 꼬리 흔들고 반갑게 맞아주지.
우리 엄마에도 피로가 풀리지. 아이고, 같이 사시니까 좋으세요? 그럼 우리 백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백고가 메꿔. 어머, 너무 좋아하신다. 뭐 뽀뽀라고 그러냐 뽀뽀? 네가 뽀뽀? 목에 건 줄도 예쁘지 않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는 게 인생의 묘미라고들 하죠. 안녕하세요. 지연 씨에게 찾아온 요 귀여운 견공 역시 그런 귀한 인연의 주인공인 걸까? 이름이 뚱이에요, 뚱이. 뚱이? 네. 근데 어째 좀 굼뜨다 싶더니만 아이고 살이 많이도 쪘네. 하지만 육중한 자태로도 귀여움은 포기 못하겠다는 건지 아유 폭풍의 교를 선보이는데 잘 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나? 네, 아무나. 그러니까 귀여운 외모와 타고난 친화력으로 지연 씨와 영민 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뚱이. 하지만 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지치기 일수다. 아유. 세상에. 체력이 금방 방전되네요. 네, 살이 쪄서 그런가 봐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많이 지쳤어요 지금. 에너지 다 썼어. 네, 다 썼어요 지금. 한눈에 봐도 그냥 두루뭉술한 바디라인하며 보통의 포메라니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아유 몸이 무거워서인지 그냥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네. 지금 원래 9kg 좀 넘었었는데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9kg? 네, 9kg. 왔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포메라니안의 평균 몸무게가 2.5kg 정도. 뚱이는 평균보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살이 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만이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쩌다 녀석은 이렇게 비만이 돼버린 걸까? 그러게. 언제부터 살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저희가 데리고 온 지는 지금 딱 일주일 됐고요. 뜻밖의 사건으로 녀석과 만나게 됐다는 지연 씨. 이거요, 이거. 일주일 전 SNS를 살피다 이동장에 넣어져 버려진 개의 소식을 접했다는데 그 개가 바로 뚱이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 12월 버림을 받은 듯 이동장에 넣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뚱이. 추위에 떨고 있던 녀석이 발견된 곳은 지하철역 인근의 한 주택가였다. 정말 누군가 고의로 녀석을 유기해버린 걸까? 이곳이 바로 뚱이가 들어있었다는 이동장이 발견된 곳. 발견 당시 이동장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는데 때문에 그 안에 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대체 누가 왜 이런 곳에 개를 버리고 간 걸까? 뚱이가 발견된 곳은 식당가가 밀집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수거해가는 장소라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고 일부러 이곳에 놓고 간 걸까? 한때는 가족이었을 반려견. 하지만 한순간 그들은 길 위를 떠도는 유기견이 된다. 예쁘고 사랑스러울 땐 소중한 가족이었다가 늙고 병이 들면 불필요한 짐이 되어버리는 현실. 하지만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길 위에 남겨진 녀석들은 매 순간순간이 고달프기만 한데 정작 그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겐 죗값조차 제대로 물을 수 없다니 그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그렇게 한순간 혼자가 돼버린 뚱이는 추운 새벽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는데 다행히 이동장에서 떨고 있던 녀석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이 됐고 악몽 같았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뚱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SNS를 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지금의 지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녀석을 왜 버렸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연 씨.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저희는 그분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저희한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다리 관절에 무리가 왔고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라는 것. 설마 그래서 뚱이를 버려버린 걸까? 사실 그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거든요. 좀 약간의 고가의 그러니까 수술 중에서도 좀 고가에 속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이유로 한때는 가족이었을 녀석의 손을 놓아버린 건 아닌지.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사랑받고 기쁨을 주는 존재였을 녀석이 한순간 짐이 되어 반려견에서 유기견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가족이 돼주기로 결심한 지연 씨.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유기동물일지라도 그 소유권은 그 견주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은 일단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서 지자체에서 10일 동안 보호관리를 받은 후 그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다시 데려오거나 입양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그러니까 유기된 동물이라고 해도 소유권이 여전히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 후 열흘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뚱이의 입양을 원하는 지연 씨 역시 절차에 따라 뚱이를 유기동물로 신고하고 임시보호를 거쳐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뚱이의 두 번째 견생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뚱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지연 씨. 아이고, 하루빨리 진짜 가족이 돼 녀석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길 바랄 뿐인데.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뚱이가 이제 더 아프지 않게 그동안 있었던 상처 잊을 수 있게 제가 행복하게 잘 지내야죠. 뚱이야,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알았지? 살아있는 생명을 한순간 쓰레기처럼 내버린 그날의 선택. 그 잔인한 선택을 과연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버려진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따뜻하고 고마운 손길이 있어 뚱이는 제2의 견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농장은 가여운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버린 그 죄값을 묻고 제2, 제3의 뚱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마련되는 그날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 기운처럼 더없이 반갑고 기쁜 날을 맞이한 주인공이 있답니다. 요 리트리버 친구들인 것 같죠? 아이고 이뻐라. 마냥 순둥순둥 얌전하니. 귀엽다. 이 웃는 얼굴이 예쁜 녀석들은 누군가요? 어려 보이는데요? 전에 동물농장에서요, 수로에서 살고 있었던 그 골든 리트리버 아이들이에요. 기억나요. 진짜 뜻밖의 장소에서 리트리버가 발견이 됐었잖아요. 이분이 제보해 주셨잖아요. 수로 안에 리트리버 개가 있어요. 수로 안에 리트리버가 있다니. 아가야, 계속 밥 주고 계신다고. 이리 와봐. 이리 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제작진이 직접 확인에 나섰고, 놀랍게도 배수로 안에 웅크린 채 몸을 숨기고 있는 두 마리의 리트리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녀석들을 처음 발견했을 땐 너무 애들이 막 몰골이 그냥 처참해가지고 그 아사일보 직전에 발견한 거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처참한 몰골이었답니다. 맞아요. 다행히 아주머니께서 밥을 챙겨준 덕분에 기력을 회복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을 다듬 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로 안에 숨어 살고 있었던 두 녀석.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보기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만큼 서둘러 구조가 결정됐었죠. 도망칠 곳이 많은 수로의 특성상 우선 녀석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급히 도주로부터 차단한 뒤 두 녀석 모두 안전하게 구조를 했었죠. 다행히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온 두 녀석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새로운 그 좋은 입양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잘 됐다. 아, 진짜요? 너무 잘 됐다. 게다가 둘이 함께 한 집으로 간다니까 정말 너무 다행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이 두 녀석의 변화입니다. 아,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람만 보면 피하기 바빴던 녀석들이 어머나 이렇게나 밝아지다니 진짜 서프라이즈네요. 서프라이즈. 이거 밝아졌어. 근데 그때 잘 놀다 말고 갑자기 구석진 곳으로 피하는 한 녀석. 어쩐지 불안해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거죠? 이 여자애는 항상 자기만의 공간에 자꾸 있으려고 하고요, 리트리버답지 않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녀석은 수로에서도 늘 친구 뒤에 숨어 있을 만큼 유난히 겁이 많고 경계가 심했었는데요. 원래도 소심한 성격인데다 한 번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한 모양입니다. 게다가 혼자 있다가도 수컷이 조금만 멀어지면 쏜살같이 따라 나설 만큼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니 과연 이 상태로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괜찮을까요? 서로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 남자애한테 그만큼 의존도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조금만 친해진다면은 그 여자애는 금방 그 사람하고의 어떤 친해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녀석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니. 뛰어노는 모습을 보다니요. 더 망설일 것도 없이 새 견생을 향해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가는 건가요? 네. 새로운 가족과의 첫 대면이 중요한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장님도 함께했는데요. 이 순간 누구보다 가장 떨리는 마음으로 두 녀석을 기다렸을 가족들. 소장님이 계속 동반을 해주셨어요. 에이구, 아이들과는 벌써 친해진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요. 그나저나 어떻게 입양을 결심하셨을까요? 그 방송을 보다가 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사람이랑 야 전화해볼까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그냥. 그렇게 한 마음으로 두 녀석을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오늘. 이름 졌어? 남자애가 망고고 여자애가 애플. 대가족이 됐네요. 이게 그러면 애플이 애플망고. 애플과 망고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선물도 준비했다고요. 이거 뭐예요, 나? 애들 간식이에요. 애들 온다 밀키는. 와, 이게 다요? 애플이랑 망고 좋겠네. 첫인사도 잘 마쳤겠다. 이젠 두 녀석의 환심을 살 차례. 이에 준비해둔 간식을 하나둘 풀어놓는데요. 아이고, 망고 녀석 아주 먹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애플인 아직도 이곳이 낯선지 구석으로 자꾸 몸을 피하는데요. 그런 녀석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보지만 어색한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그때 다른 가족들과 놀던 망고가 갑자기 애플이에게 다가가는데요. 늘 애플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녀석답게 이번에도 소심한 친구 곁에서 마치 괜찮다는 걸 알려주기라도 하듯 아주머니가 내민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자 어이구 어머 애플이도 긴장을 풀고 간식을 받아 먹네요. 잘했어. 이제 한시름 놓이네요. 야, 신기하네요. 망고가 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늘 서로를 의지하던 두 녀석이 함께 있으니 새로운 가족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겠죠. 왜 진심은 통한다고 녀석들도 분명 그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나저나 애플 망고는 앞으로 어디서 지낼 예정이죠? 유주편에 저희가 애들 추울까봐 바닥은 너무 딱딱하고 애들 불편할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파 위에 전기장판 하고 이렇게 깔아서 애들 좀 잘 수 있게끔 겨울이니까 안에 키우고 뭐 여름에는 뭐 바깥에 야외에다 키우고 왔다 갔다 할. 대박. 당분간은 아이들과 정도 붙일 겸 해서 방 한편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다는데요. 첫 밥상을 차려주자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머나, 아니 웬일로 애플이가 먼저 다가옵니다. 아유,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밥도 잘 먹는 걸 보니까 이제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죠. 뭐 이 정도면 앞으로도 문제 없겠는데요, 그쵸?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적응 완료네요. 가만히 대주는 거. 진짜 그림 같다.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게 이렇게 살부비고 지내다 보면 금방 세상 둘도 없는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세상에.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가족이 생긴 애플이와 망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시간들을 동물농장이 늘 응원하겠습니다.